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하버드대학교 스벤 베커트 교수의 기념배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자본주의가 언제 그리고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잠깐 머릿속으로 그려보시죠. 아마 10중 8구는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 18세기 유럽의 공장들 혹은 영국의 산업혁명 같은 풍경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거기가 진짜 출발점이었을까요? 여기서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전통적인 시각은 18세기 유럽의 자유시장과 거대한 기계들을 자본주의의 시작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베커트 교수의 주장은 다릅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애초부터 아주 글로벌하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무려 12세기 예멘의 아덴 항구 같은 곳에서 활동하던 상인들의 네트워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상식을 180도 뒤집어 놓는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방대한 천년의 역사를 어떻게 짚어볼지 목차를 간단히 볼까요? 먼저 자본주의의 기원부터 시작해서요. 전쟁, 자본주의와 강압, 국가와 자본의 동맹,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쳐서 베커트의 주장에 대한 학계의 비판,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이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점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의 기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자본주의의 거대한 도약 과정입니다. 서기 1150년경 예멘 아덴 항구에 있던 작고 고립된 자본의 섬이 17세기 바베이도스의 거대한 설탕 농장으로 번지고 결국엔 오늘날 2025년 캄보디아의 섬유 공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변방의 작은 상업 논리가 어떻게 점차 팽창해서 지금 우리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전쟁 자본주의와 강압입니다. 베커트 교수는 이 시기를 전쟁 자본주의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럽의 정치가들과 자본가들이 정복, 노예제, 그리고 토지 강탈을 통해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장악해 나간 엄청나게 폭력적인 단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의 확장은 뛰어난 과학기술 덕분이 아니라 이런 잔혹한 물리적 강압과 폭력에 철저히 의존했다는 게 베커트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 학술적인 개념을 실제 역사 속으로 가져와 볼까요?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면화를 수확하고 있는 흑인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요, 이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억압했던 강제 노동, 그리고 육체적인 폭력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커트의 책 면화의 제국과 1882년 하퍼스 위클리에 실린 만화를 나란히 보면 그 의미가 더 확 와닿습니다. 이른바 면화왕이라고 불리는 자본이 흑인 노예들의 짓밟힌 등 위에 군림하고 있죠. 유럽으로 흘러간 면화, 그리고 다시 아메리카로 돌아온 막대한 자본의 흐름이 철저하게 억압받는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정말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국가와 자본의 동맹을 살펴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국가의 개입과 자유시장을 서로 앙숙 같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베커트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과 자본주의 경제는 서로 싸운 게 아니라 오히려 독특한 형태의 동맹을 맺고 제국주의적 팽창을 함께 이끌어 나갔다는 거죠. 네 번째, 드디어 산업혁명입니다.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탄생과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시기가 바로 이 산업혁명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커트는 산업혁명이 자본주의를 낳은 부모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가 낳은 자식이라고 규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쟁 자본주의 시절에 강압적으로 긁어모은 상업자돈이 든든한 연료가 되었고요. 아메리카의 강제노동으로 뽑아낸 면화, 그리고 수백 년간 다져놓은 글로벌 무역망 위에서 탄생한 결과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 이런 베커트의 주장에 대한 학계의 비판도 공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당연하게도 이렇게 기존 상식을 뒤흔드는 주장에는 경제학자들의 날카로운 반론이 쏟아졌습니다.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베커트가 국가주의와 자본주의를 심각하게 섞어서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게다가 노예제가 실제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었는지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현대의 캄보디아를 자본주의의 예시로 든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적 결함이 많다고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경제학자 타일러 코엔 교수의 말을 빌려보면 이 비판의 핵심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17세기 바베이도스의 시스템은 토지 강탈과 노예제 위에 세워진 끔찍한 형태의 중상주의일 뿐이지 절대 자본주의와 같은 의미로 쓸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국가 통제와 강압의 결과를 자유시장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아주 따끔한 일침입니다. 마지막 6번째, 인간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경제학적 논쟁의 어느 편에 서 있든 간에 오늘 이 긴 역사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본주의는 절대 변하지 않는 무슨 자연 법칙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력처럼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욕망, 타협,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계속 진화해온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치고 바꿔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자본주의가 비교적 최근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면 과연 그 다음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천년의 역사를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